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오늘은 세계 주얼리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K 주얼리가 세계 시장에서 먹히려면 그 시장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월곡 주얼리 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자료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준비가 돼 있고요. 우선 전체적인 세계 주얼리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은 미국, 캐나다 이 북미 지역이 세계 주얼리 소매 시장에서 가장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이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쪽 아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도 점점 큰 주얼리 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런 아시아 시장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략해갈 수 있는 어떤 길도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도별 주얼리 시장 규모를 보시면 매년 성장 추세에 있고요. 특이한 점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만한 점은 파인 주얼리 시장이 이 커스텀 주얼리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파인 주얼리를 나타내고요. 이 분홍색이 커스텀 주얼리를 나타내는데요. 이 파인 주얼리 시장이 커스텀 주얼리 시장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인 주얼리가 어떤 거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네이버에다가 파인 주얼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지가 이런 스타일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리고 커스텀 주얼리라고 검색을 하면서 이미지 나오는 걸 보니까 이런 스타일로 나오게 돼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파인 주얼리는 재료 자체가 귀금속인 금이나 백금, 그리고 이 귀보석을 이용한 주얼리고요. 대체로 금액대가 높고 스톤이 크고요. 또 스톤에 따라서 맞춤 제작을 해야 되고, 제작은 한국에서는 종로에서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커스튬 주얼리는 이와는 이제 반대로 은이나 신주, 모조 보석이나 저렴한 보석을 이용하게 되고요. 대체로 금액대는 저가 시장이고 굉장히 좀 패셔너블하게 만들 수 있고요.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이 남대문 쪽에서 유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석 시장의 추이를 보면 이 전문점들은, 소매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하단 그래프는 규모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건 어떤 점을 의미하나 생각해 보시면, 판매가 잘 되는 쪽에 편중돼서 판매가 된다. 즉 온라인 시장이라든지 명품 시장이라든지 어떤 규모 있는 셀러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먹어가고 있다. 그건 어떤 품목이든 요즘의 트렌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반 소매점들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상당히 1등이 독식하는 이런 시장이 되어가고 있죠. 이번에 중국 주얼리 시장 규모를 보시게 되는데요. 조사한 곳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 두 곳의 자료를 다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위에는 굉장히 좀 정체된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하단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조사한 곳이 두 곳이 다른데요. 그런데 이제 뒤에 자료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중국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본의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요. 일본도 상당히 정체기에 있는 걸 아실 수 있고, 하단 그래프 보시면 빨간색의 파인 주얼리 시장이 커스텀 주얼리에 비해서는 월등히 아주 압도적으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나라 중에 하나는 인도 시장인데요. 인도 시장의 이 주얼리 시장이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시장이고요. 유럽은 한동안 지금 정체기거나 아니면은 좀 하락세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금과 관련된 자료고요. 이 금의 공급량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금의 수요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주얼리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의 양, 그리고 녹색은 투자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는 금의 양을 나타내는데요. 투자 시장에서 점점 금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서 실제로 이 코인 시장이 금 시장을 어느 정도 조금씩 대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실제 자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금 시장 수요는 투자 시장에서 자산이 생겼다, 다른 대체 투자 자산이 생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별 금의 보유량인데요. 미국의 금 보유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달러로 거의 거래되는 IMF도 상당량 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의 힘이 전 세계에서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과 달러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금 보유량과 관계가 있고, 과거에는 금본위제라고 해서 금량에 따라서 지폐를 발행했기 때문에 미국의 금 보유량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금 주얼리 제조량을 보시면 한국이 금 주얼리를 제조하는 양이 전 세계에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요량은 한국의 시장이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작은 시장이고요. 그만큼 한국 주얼리들은 수출을 통해서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곳이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실 때 주얼리를 생산하는 쪽은 충분히 한국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금주얼리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나 커스텀 주얼리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상당 부분 생산 기지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에 관한 자료고요. 일정 기간 그래프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럭셔리 시장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전 세계 럭셔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도 주얼리뿐만이 아니고 어떤 품목이든 지금 명품들의 매출이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럭셔리 시장도 상당히 성장세가 빨라서요. 한국에도 다양한 명품 관련 어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 보면 이 시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럭셔리 시장 안에서 시계와 주얼리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시계 시장이고요. 그리고 분홍색이 주얼리 시장인데요. 주얼리 시장이 한 27조 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럭셔리 시장이 전체가 한 340조 정도 되니까요. 10%가 안 되는 볼륨입니다. 다음은 중국 럭셔리 시장인데요. 보시다시피 매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파인 주얼리 비율이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고요. 일본의 럭셔리 시장은 좀 독특한 게 일본 주얼리 브랜드가 점유율이 거의 60%가 넘는 수준에 육박하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외 브랜드가 일본 내에서도 럭셔리 시장을 점점 더 차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웨딩 시장을 보실 건데요. 이 웨딩 시장도 주얼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중국의 혼인 건수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도 한국처럼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그들만의 용어가 있을 만큼 상당히 이 젊은 층의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중국 웨딩 시장 규모는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이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결혼 예산 자체가 점점 더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패션 주얼리 시장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파인 주얼리와 다르게 이 패션 주얼리, 커스텀 주얼리라고 부르는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셨던 액세서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프 기울기를 보시면 지금 파인 주얼리 시장이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미지로 보여드렸던 파인 주얼리 입니다. 중국도 파인 주얼리 시장은 계속 성장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세계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파인 주얼리, 일단 키워드를 3가지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파인 주얼리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중국의 성장세가 한동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이제 충분히 성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3번째 키워드는 당연히 온라인입니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안고 가야 우리가 가격 경쟁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마케팅이라든지 또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온라인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 3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 글로벌 공략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K 주얼리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